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재명 정부에서 드디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용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시장은 이제 어쩌면 급변할 수도 있고, 일단 시장 방향성을 분명히 시장에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조급한 마음 이제 없어져도 될 것 같습니다. 없애고 시장 관망하시면서 시장 분위기 보시면서 스트레스 DSR과 함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너무 강력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LTV하고 주담대 대출 규제 완화, 그 조건부 우리 생애 최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이 방대하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려고 따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이제 다시 볼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부터 합해가지고. 네, 이렇게 보시면 이재명 정부와 첫 부동산 대책인데 강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일단 저번 앞에 올린 영상에서는 기본적으로 1번, 2번 말씀드렸고요. 네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씩 다시 한번 복습하고 3번, 4번이 중요합니다. 그 세 번째, 네 번째 대책이 상당히 내용이 구체적이고 여러분도 제가 설명을 들으시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확실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일단 금융위원회 정신 차린다 이런 얘기 제가 드렸고, 여기서 요점은 가계대출 총량 요구하고 6월 28일 내일부터 시행한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주담대 대출 한도를 6억으로 끊어놨고, 전입 의무 부과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가수요하고 투자 수요, 투기 수요를 없애거든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이번에 좀 많이 움직였는데 이걸 활용해 가지고 갭 투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젊은이들이 많이 붙었죠. 3040분들이. 이것도 더 이상 이게 버블 양상이기 때문에 방치할 수 없다 해서 이 부분도 강력하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정책 다 걷어들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게 그래도 안 잡힌다 그러면 전세 DSR 시행하겠다고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SGI 서울 보증. 전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1편에 이 SI 서울 보증이 이 고가 주택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인데 이걸 가지고 약간 사이드로 이 금융정책 당국이 장난질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같이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 자금에 대해서 관할하는 창구에 대해서는 이제 강력한 가수요나 투기 수요 할 수 있는 환경을 아예 근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정됐고, 네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은행권 자율주식 공동시행,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여신. 이렇게 보면 말이 어려운데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보면 가계대출 현황을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너무 많이 늘어났고, 여기서 5월 달에 급하게 더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여기 보시면 이 거래량이 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더 이상 목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대책을 던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계대출 총량 강화 완전히 줄였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 감축, 정책대출은 25% 감축. 7월부터 시행합니다. 바로. 그래서 대출 액수가 은행권에서 여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땐 9월달 되면 다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주택시장이 조정이 좀 강하게 올 수 있다. 특히 서울 수도권 미리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권 자율관리 조치 이거 공동시행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여러 개 은행이 하고 나면은 한 은행을 살짝 빼가지고 금융위에서 디플레이를 했어요. 그래서 투자나 이런 거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은행 가면 돼. 막은 거 아니야.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대출 규제라고 펑펑 펌핑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한쪽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은행들이 돌아가면서 담아버렸다고 저는 봐요. 사실 은행끼리. 다 안 해주는 척 하면서 어디가 강하면 어디는 하나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조정을 해서 대출 용량을 조절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간파해서 완전하게 이제 정리하고 1주택자 6개월 내 처분 조건 요거 이제 강력합니다. 아주 강력하죠. 지금은 뭐 2년, 3년이면 가능하거든요. 이런 거 이제 막겠다 이거예요. 그동안은 2년짜리로 해놨거든요. 이걸 이제 완전히 막아버리고 안정자금도 막아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하나 볼까요? 여러분이 보시면 저를 없애고. 자, 여기 보시면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수도권 0%입니다, 이제. 누가 2주택자 이상이거나 1주택자인 사람들은 일단 0%입니다. 근데 1주택자일 경우에 처분 조건부, 말씀드렸던 6개월 얘기 나왔잖아요. 이건 완전히 실수요잖아요. 우리 자녀분이 어느 학교를 간다든지 또 병원 때문에 뭐 그 병원 근처에 이사를 가야 되는 이런 경우에 실질적인 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처분 조건부를 줍니다. 물론 뭐 자기가 이사를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있죠. 갔을 때도
6개월 안에 판다라는 조건일 때만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수요자만 움직인다는 얘기고, 미리 사뒀다가 2, 3년 시장 상황 보면서 값이 오르면 팔아먹고 이런 투자 행태들을 이제 완전히 차단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70%, 50%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2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1번은 예전 얘기예요. 예전에는 2년 이내 팔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2년 동안 시장 보면서 물건 들였다, 냈다, 뺐다 이랬죠.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돼요. 바로 내놔야 돼요. 그러면은 시장 상황이 이제 앞으로 정확하게 포착될 겁니다. 이 부분도 제가 계속 모니터링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시행방향 0%죠. 자, 일단 2주택자, 1주택자는 이제 시장에서 거의 대출받기 힘드니까 수요에서 사라진다고 보고, 내일부터 시행이니까요. 이 처분 조건부도 70%입니다. 70%. 처분 조건부. 근데 조건이 뭐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좀 짱 보면서 집값 오르면 팔고 뭐 이런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잘 아실 거예요. 해보셨던 분들은. 그러면 이게 영속성이 있냐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요번엔 좀 길게 갈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음을 보면은 이 세 번째, 요 내용 중에 세 번째가 있는데, 대부분의 투기성 분위기가 나는 대출을 싹 막아버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규제지역내 대출 만기 우리 40년 신한은행에서 또 약간 꼼수 폈거든요. 50년으로 늘리면 이자액이 적어지니까 투자 환경이 좋잖아요. 사실 투기죠. 지금 형태는 수도권 서울은 이거를 가지고 30년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자액이 딱 정해지니까 더 이상 뭐 연수를 늘려가지고 이자 비용 줄이면서 대출 투자 이런 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규제 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은 절대 못하게 한다. 이거 다 판단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전세 대출 심사 시 이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이게 뭐냐면 신규 아파트 같은 거 있을 때 입주할 때 이 자기가 사두고 임차를 맞춰가지고 대출을 끼워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럼 돈 안 들이고 이 대출이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70%까지 되니까, 그러면은 규제적으로 뭐 좀 낮지만, 그러면 전세 끼고 사인만 하면 집을 사둘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전 정부가 판을 만들어 놨고 이번에 터진 겁니다. 터졌는데 심리가 점점 악화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걸 완전히 싹 끊어놨습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내일부터 완전 금지입니다. 그러면 이거 호가 올리고 이러던 행태는 지금 없어질 겁니다. 제가 볼 때. 신용대출 차주별 한도 이거 1억으로 딱 끊어놨습니다. 그리고 연소득 이내로 DSR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에 대한 유동성을 갖다 상당히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갭투기 통로를 거의 다 차단했다고 보시면 되고, 신규 입주에 갭투하는 어떤 형태도 다 막아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는 매매 전세 가격의 하락 요인이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시장 정상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 기레기들은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또 어디가 문제가 있다, 실수요자가 뭐 하는 걸 뭐 막았다 뭐 이러는데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이미 정부는 다 파악을 했고, 이 카르텔, 부동산 펌핑하는 카르텔에 대한 어떤 내용들, 정보들을 수집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다음 또 볼까요? 또 강력합니다, 점점.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이래서 6억으로 딱 끊어놨습니다. 고가주택도 됐었거든요. 이걸 막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 대출금은 6억 원 한도 내에서 그 와중에 또 체크를 합니다. LTV, DTI, DSR 다 적용해가지고 차이가 나니까 더 적어질 수가 있겠죠. 6억 원 한도는 또 주택 구입 목적으로 한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은 그다음에 집단 대출이라고 그러죠. 우리 신규 분양한 것들, 이거는 그나마 이제 어떤 이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제외했습니다. 제외했고, 잠금 대출로 전환 시에도 6억 원에서 끝나요. 그럼 나머지 돈 메꿔야 되거든요. 이거 이제 아마 무리하게 사뒀다가 전세 끼고 팔고 이런 분들 지금 어쩌면 정말 힘들 겁니다. 다시 한번 자산 관리 체크 정확하게 하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갭투기 통로 차단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번째도 중요합니다. 아까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이 타겟입니다. 수도권이 지금 집값이 문제니까요. 규제 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 한도를 전입 의무를 부과했어요. 6개월 내. 70% 줄였어요. 결정적입니다. 생애 최초 이걸로 지금 많이 샀거든요. 투자 개념으로. 이거를 갖다 묶어버린 거예요. 6개월 이내 집에 들어가서 사지 않을 거면 의도가 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심각하다고. 이게 이제 3040들이
요번에 뭐 다 아실 거예요. 상호상호 구독자분들은 지금 난리 났었잖아요. 뭐 커뮤니티가 어디고 지금 이제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그러면 시장 변화 완전히 새롭게 움직인다 보시면 되고, 전세 대출 보증 한도도 보시죠. 유심히 보셔야 돼요. 수도권하고 규제적 80% 줄이는 거 10월 언제 시행되냐? 7월 달에 시행됩니다. 그러면 이 다주택자분들이 좀 힘드시긴 하겠지만, 힘들어도 결국은 자기 돈 없이 뭐 집 사고 이런 거 맞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은행이 10%, 90%까지는 한도니까 이 나머지 10%에 대한 신용 리스크를 은행이 져라 하니까 은행이 어떻게 하겠어요? 대출을 잘 해줄까요? 좀 줄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과잉 대출, 전세 사기에 막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특히 갭 투자 어떤 걸 막는 효과가 있죠. 이것도 신규 말고 구주택은 적용되니까, 신규는 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조건부 대출을 막아놨으니까 됐지만, 일반 주택들은 이 생애 최초 말고 그냥 사시는 분들, 물론 1주택자도 막아놨어요. 근데 무주택자인데 빌라를 갖다 모아타운 이런 거 전세 끼고 사두려고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규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7월 21일 날. 그러면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은 자기 투자 비용이 더 드는데, 요즘 모아타운이 빌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가격이. 그러면 갭이 벌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시장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 전망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면 이 요점은 이렇습니다. 수도권 주택 가격 조정은 시작될 거라고 미리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이제 이 강력한 정상화죠, 사실. 부동산 시장을 지금 대출로 지금 받치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간파했고, 더 이상 대출을 좌시했다가는 지금 내수 침체 부정적인 영향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이 부분도 이미 정부는 다 간파한 것 같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 좀 반가운 소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위원회 그 마피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 그 데이터들 제가 다 갖고 있고, 하는 짓을 보면 앞에서는 뭐 주택정책 뭐 명분 던지면서 뒤에서는 뒷질을 하는 거예요. 이것 풀어주고 저것 풀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생애 최초 자금을 갖다 액수를 많이 늘렸어요. 뭐 3억 5억인가 이렇게 늘렸는데, 그 돈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고가대출도 해주면서, 고가주택도. 그러면서 사이드에 뭘 빼나요? 아주 얍삽합니다. 자녀가 주택을 살 때는 빌려줘도 된다. 이게 무슨 장난질이에요. 이런 짓들을 하는 게 금융위원회 그 어떤 세력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이제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금융위원회를 제가 이제 보도를 본 바로 보면 이런 부분들을 이미 직시해서 금융위원회를 이제 없애는 방안으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부처 개선 관리 방안에서. 그러면 금융위원회를 없애면 아예 없어지냐? 그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했던 금융정책은 원래 기재부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MB 때 그걸 뺏어와가지고 이런 뒷질을 하려고 작업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십몇 년 동안 아시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양그룹 사태 아시죠, 여러분? 부도 난 거. 그때 1년 전에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생기고 나서 2009년도에. 그걸 1년 뒤에 터졌잖아요. 바꾸도 묵살해가지고 터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쪽에 카르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묵살을 해야 거기서 뒤에서 움직이는 거, 마지막에 일반 분들이 막 금리 좋은 동양증권 이쪽 애들 뭐 사채 이런 거 막 회사채 이런 거 막 샀잖아요. 결국 다 종이짝 됐잖아요. 그 서민 피해를 누가 방조한 거예요? 금융위원회 애들이에요. 그 뒤에 리먼 사태, 리먼이란다, 라임 사태. 라임 사태하고 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도 지금도 피해자가 되게 많으세요.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원래 인가지였어요. 펀드의 내용도 체크하고 심사를 해가지고 충분히, 이게 안정적인 펀드 모임, 뭐 어떤 금융 펀드라고 판단될 때 인가를 해주는 건데, 이걸 신고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 사기꾼들이 얼마나 일하기 좋습니까? 그 짓을 금융위원회가 또 방치한 거예요. 그 금융위원회 지금 없앤다는 우리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처 개선 방안은 정말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얘기가 좀 따로 샜는데요. 결론은 이런 시장 상황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시장 상황 좀 체크하시고, 이 내년에 입주 물량 부족도 이걸로 인해서 시장의 충격을 많이 완화될 수 있는 어떤 대출 정책을 전뒀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3기 신도시하고 그 외 공공 택지가 수도권에만 다음에 한 35만 원 됩니다. 이거 강력하게
공급 신호를 시장에 주면요, 주택시장 정말 강력하게 조정될 겁니다. 절대 주택시장이 좋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안정 정상화 될 때 건설회사나 뭐 이런 데서 무너지는 거 나라 안 무너집니다. 그죠? 그리고 영끌 사고 막 이렇게 갭투기하고 자기 돈 벌려고 했던 분들 피해 보는 거, 저는 그거 주식 투자할 때 손해보면 누가 책임지나요? 요번에도 비싼 거 알면서 탐욕으로 따라간 거 아닙니까? 실거주 하려는 분들 빼고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시장에서 좀 고생하실 것 같아요. 좀 잘 체크하시고, 이왕 샀다라면 정말 조심하시기 바라고, 이런 시장 분위기 체크하시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건 급락 시에는 조정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이건 예측의 영역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연말까지는 일단 끌고 갈 것 같아요. 아마 7월이나 9월 정도에 공공택지 공급에 대해서 던질 거고, 방향성을. 그리고 시장을 한번 모니터링 할 겁니다. 쭉 보고 좀 급격하게 뭐 수도권이 조정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가격은 조정이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떤 뭐 금융회사가 무너진다는 이런 일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자, 도리어 지방하고 5대 강영, 6대 강영시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 분양가격 시행자한테 분양가를 낮추게 하고, 대주단한테 조금 손해 감소하고, 매수자분들이 살 수 있는 주택가격 수준을 내려오게 조정을 하고, 취득세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부에서 지원하면 수요가 근접할 수 있는 균형점이 오거든요. 그거를 정부가 잘 체크해 가지고 가이드를 주면, 최근에 그 추경에서 일부 예산은 뭐 몇천억 해서 한 1조 정도가 좀 미분양 현장이나 어떤 준공 못한 현장들에서 돈을 갖다가 이 환매 조건부로 투입했다가 좀 준공을 하는, 공급을 좀 확대하는 정책, 이것도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억지로 죽어가는 현장을 살려서는 안 되겠죠. 쓸데없이 국민 세금으로.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땐 이번 정부에서는 그나마 좀 이 정책을 보니까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동안 뭐 3, 4, 5월 많이 마음고생 하셨을 거예요. 하셨는데 드디어 정상적인 부동산 대책이 새로운 정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내고, 이어서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도 잘 처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춘 주말 분위기가 아니라 다음 주 한 2주 정도 되면 시장이 어떤 형태가 다 나타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번에 나갔던 게 이게 나와 있는데,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하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